네, 국민의힘은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맞나? 네, 제가 엊그저께 대만 선거에 민진당 라이칭더 총리 총통의 승리를 제가 전하면서 이 대만 선거는 중국이 직접 군사적 위협, 전쟁 위협을 하면서까지 친중파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선거인데, 이 중국의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서 대만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제가 해설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칼럼에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송재윤 교수의 칼럼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부각시킨 칼럼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립니다. 중국인 국민당이 패배했는데 군사 위협을 계속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 대만 국민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고 하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라고 하는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맞섰다. 중국발 전쟁 위협이 블랙홀처럼 모든 선거 이슈를 다 끌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택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정치적 압박에 맞선 실존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대만 선거의 의미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중국의 정치적 위협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초한전이라고 있는데, 초한전은 뭐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 그 초한전이 아니고요. 한자로 넘을 초자 한계 한자. 한계를 넘어선 극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한전.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바로 초한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래식 군사작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제한적 전쟁 개념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한전, 무제한적 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중국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정치 전쟁을 그동안 벌여왔다. 싸우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가 큰 소리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애초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고 하는 게 게릴라 전쟁에서 시작을 해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정치전, 심리전의 달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법조계, 재계, 기업계, 학계, 언론계, 사이버 영역 곳곳을 파고들어서 조작하고 음해하고 선동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보복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암약하고 공작해왔다. 그걸 중국은 최근에 초한전, 무제한적 전쟁 개념으로 이미 정립한 바가 있다. 따라서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지구상에 40억 인구가 선거를 치르는데, 이 40억 선거를 치르는 40억 인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중국이 감행하고 있는 초한전의 무제한적 전쟁의 정치전의 심리전의 표적일 수 있다. 표현의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이 열린 사회 선거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상대적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나 거짓선동이나 음해공작 같은 전체주의적 정치전, 심리전의 취약한 측면을 드러내곤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북한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으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때 일시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0년입니다. 보수 쪽이 유리하게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곧바로 당시 야당은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번에 중국이 대만 선거를 압박했던 것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서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이기고 나니까 북한은 면죄부도 받았다. 군사작전, 군사 위협과 심리전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위협이다. 지금 40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고 중국의 초한전은 한껏 더 교묘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총선은 그냥 여야 간 전쟁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초한전의 주요한 실행 무대이기도 하다. 대만 국민들이 중국의 직접적 전쟁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켰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전체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자유 진영의 최전선으로서 당당하게 위협에 맞서야 한다. 이런 칼럼입니다. 송재영 교수의 칼럼인데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금 민주당의 이끌어가는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이재명 개딸과 종북 주사파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의 배후에는 김정은 집단이 있고 대한민국의 적화라는 목표를 70여 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대남 정찰 총국이 있습니다. 잘 조직된 그런 집단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상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과연 이런 김정은 집단, 대남 정찰 총국, 북한의 또 중국의 해커 부대와 그들의 정치전, 심리전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아직 이러한 종북주사파 중국의 위협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중구난방으로 오로지 당이 어떻게 되건 국민이 어떻게 되건 나만 뺏지 한번 더 달면 되지 하는 이 기회주의, 출세주의, 회색 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정치 지도자의 단단한 이념, 정신 무장과 확실한 지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선거를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별 의미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준비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작년 말에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대검 간부들을 다 데리고 서울의 봄을 구경했다는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땐 제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그냥 논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내내 이 한켠에 걸리는 거예요.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은 정치 영역에서는 국민의힘이 하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석 총장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썼어요.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 썼어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완전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그야말로 종북주사파의 시각에서 역사를 왜곡한 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이 이원석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96년 얘기를 했어요. 그럼 96년에 이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방청하고 쓴 기고문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사법연수 여름 19호인데요. 법정 방청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원석이. 전두환 노태우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인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이게 서울의 봄을 만든 자들의 프레임과 똑같은 프레임 아닙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맞냐? 종북주사파 세력과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맞냐고 하는 질문을 제가,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권 맞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북주사파 세력과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될 검찰총장은 과연 전투적 자유주의자 맞냐? 라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이 돼요. 이런 잡탕정당, 이런 잡탕 오합지졸 대열로 과연 똘똘 뭉쳐서 쳐들어오는 저 종북주사파 세력과 과연 전면전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